자, 읽어봅시다. 5개의 숫자를 하나씩 5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모두 사용해서 5자리 자연수 중 짝수인데 일단 이게 5자리 자연수다. 이 조건이랑 짝수다. 이 두 조건이 되는 거죠. 일단 5장의 카드를 배열할 거니까 칸 5칸이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5자리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칸에 뭐가 못 들어온다? 0. 그렇죠. 여기 0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제한 조건 하나 있죠. 여기 0 못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 짝수여야 되니까 어딜 봐야 되죠? 끝자리. 그렇죠. 끝자리 여기 못 볼 수 있는 거 0이랑 뭡니까? 그렇죠. 0이나 2나 4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제한 조건이 있는 게 양쪽이니까 제한 조건이 있는 애들부터 자리를 고정해 주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3개. 그렇죠. 3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부터 넣든 저기부터 넣으면 돼요. 자, 여기 3개 중에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건 3개 중에 하나. 그럼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예요? 4개 중. 4개 중에 하나인가요? 3개 중에 하나씩 3개 중에 하나인가요? 나눠야 돼. 그렇죠. 자, 봅시다.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0이나 2나 4인데 만약 여기 0이 온다고 합시다. 0이 온다고 하면 여기에는 뭐다?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에 만약 0이 아니라 2가 온다고 해볼까요? 여기 오면 여기 0 올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얘 만약에 여기 0이 오는 경우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4개잖아요. 그죠? 여기 2가 들어오는 경우에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요? 3개. 3개 중에 하나죠. 그럼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 한 방에 풀 수 있다 없다?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한 방에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상황에 따라 다르면 무조건 경우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나누든 요걸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뭐 이거 기준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게 0이 오는 경우랑 뭐다? 2, 4가 오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네요. 2나 4가 오는 경우. 됐나요? 자, 이거부터 풀게요. 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중에 하나? 자, 여기 올 수 있는 건 하나죠. 0이 와야 되니까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죠? 한 개. 자, 0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고 여기는 3개 중에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 0 들어오면 얘는 뭐다? 사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그죠?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4개짜리 집어넣는 방법이니까 정신 차려라 이제야. 아까 아침부터 약간 맛이 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2나 4 중에 와야 되니까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되겠죠. 네. 2C1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 4 2개 중에 하나. 자, 넣고 나면 아직 0이 살아있죠? 여기 0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네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0을 제외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적어보면 1이나 뭐 1이나 이게 2, 4 중에 넣었으니까 여기에 4를 넣었다고 치면요. 여기는 1, 2, 3 중에 와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4 왔다 치면 여기 못 오니까.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여기 넣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 역시나 3개 중에 하나죠. 여기에 만약에 3을 넣었다고 치면 여기에 뭐다? 1, 2, 0 중에 넣을 수 있잖아요. 여기 올 수 있으니까. 셋째로 여기는 2개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해서 곱한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뭐 해도 된다? 수영도 그래도 됩니다. 그냥 케이스를 끝에 0이랑 2랑 4 이렇게 3개로 나눴어요. 3개로 나눠도 되지. 그러니까 요걸 2번 쓰는 거예요. 네. 그게 더 쉬우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케이스를 많이 나누는 게 나쁜 풀이가 아닙니다. 절대. 아시겠죠? 케이스를 많이 나누는 게 논리적으로만 맞으면 답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많이 나누니까 푸는 게 조금 오래 걸릴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헷갈리면 그냥 여기 0일 때, 2일 때, 4일 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8, 49 뭐 하나 더 해드릴까요? 아니면 이거 한 개만 할까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뭐 어려웠습니까? 3의 배수. 3의 배수 49번 한번 해봅시다. 요게 좀 힘받는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중에 3장을 뽑을 거고요. 3자리 자연수가 뭐다?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우리 3의 배수 빨리 찾는 방법이 뭐였죠? 뒤에 3개. 뒤에 2개가 뒤에 2개? 뒤에 4개. 3개 더 해놓은 그렇죠. 각 자릿수의 합이 뭐다? 3의 배수. 뒤에 2개는 4의 배수입니다. 뒤에 2개는 4의 배수 여러분. 뒤에 2개는 4의 배수. 자, 그래서 얘는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노하우를 뽑아야 됩니다. 일단 제일 작은 숫자가 얼마예요? 0, 1, 2죠. 다 넣으면 얼마? 3이네요. 이거 3의 배수 나오네요. 그 다음에 0, 1, 3 안 되죠. 0, 1, 4 안 되죠. 0, 1은 다 했으니까 0, 2, 3 안 되죠. 0, 2, 4 되네요. 0, 2, 4. 생리. 어. 세 자리 자연수인데 어. 0, 2, 3은 안 되는 거. 아, 이제 배열할 거니까 제라피 0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 숫자의 조합부터 찾자고. 숫자의 조합부터. 오케이?
자, 0, 2, 4, 0, 2 다 있죠? 0, 3, 4 안 되죠? 이제 1로 갑니다. 1, 2, 3 되네요. 1, 2, 4 안 되고요. 1, 3, 4 안 되죠? 8이니까 2, 3, 4 9니까 되네요. 이렇게 4개 나올 수 있다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배열할 겁니다. 자, 세 자리 단수 만들 거예요. 제일 앞에 뭐 못 온다? 여기 못 오죠?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그 다음도 2개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 되겠네요. 마찬가지죠? 똑같이 나오네요. 얘랑. 이거는 어차피 뭐 세 자리 단수 0 없으니까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3팩. 얘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 곱하기 이것 곱하기 해서 둘이 더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나올 거니까 둘이야. 됐나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조건이라서 얘부터 뽑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숫자의 배열일 것이냐 부터 뽑고 0이 있는 경우에 제랑 비하면 못 오겠죠? 네.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또 60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거 봅시다. 코리안스라는 7개의 문자가 있는데요. 이 문자를 일렬을 배열할 겁니다. 이때 K랑 N 사이에 2개의 모음이 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K랑 N 사이에 2개의 모음이 와야 되니까 이런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 이쪽이 N이 오고 이쪽이 K가 와도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올 건데요. 일단 모음만 볼까요? 여기서 모음 뭐 있죠? O, E, A 모음 몇 개? 3개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얘들끼리 2개가 와야 되니까 이것들 묶어서 풀어야 돼. 그룹화 시켜야 되겠죠? 그룹화만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봅시다. 얘들 자리 바꾸기 가능하죠? 몇 가지? 2가지 경우에서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 먼저 넣을게요. 여기 넣을 수 있는 문자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 아니에요. 3개. 3개 중에 하나. 저기 적어놨습니다. 3개 중에 하나. 여기 A를 넣었다면 여기는 A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이요. 둘 중 하나. 따라서 이게 모음 채워넣는 방법수가 뭐다? 3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4개의 문자가 여기 묶여져 있죠, 이제 이미. 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사이에 다른 거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잠깐만. 이렇게 푸는 문제 아니구나. 아니구나. 2개 문제 너무 애매하다. 아니, 문제 왜 애매하냐면, 문제 다시 볼게요. 제가 그냥 이것만 적었는데, K랑 N 사이에 2개의 모음만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모음만 들어있고 다른 건 안 들어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모음은 2개만 들어있고, 다른 자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게 좀 애매하네요. 말 자체가. 뭐가 그러니까 중의적 표현이죠. 삼촌이 좋아하는 과자. 알지? 알지? 좋은 삼촌의 가방. 그러면 가방이 좋다는 건지 삼촌이 좋다는 건지 애매하죠.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K랑 N 사이에 2개의 모음만 들어있다. 그럼 모음만 2개 들어있고 자음은 다른 데 들어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2개만 들어있는데 그게 모음이라는 얘기인지 이게 좀 헷갈리네요. 그죠? 하지만 쉬운 문제니까 요걸 겁니다. 자, 저도 해설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자 몇 개 나와요? 3개 남죠. 총 7개의 문자니까.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건 한 그룹이라 생각하면 그룹이 몇 개의 그룹이 된다? 4개의 그룹이 되니까 4개의 그룹을 중심으로 넣어보면 얼마? 3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쓰겠네요. 여기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문제 스타일상 쉬우면 될 거니까 수능에 이런 표현 안 나옵니다. 애매한 거. 그렇죠? 자, 60번이었고요. 64번으로 갑시다. 자, 봅시다. 남자 3명이랑 여자 2명을 1열 나에 할 겁니다. 자, 그럼 5명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에 세울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서야 된다는 얘기는 이쪽에 남자가 서고 이쪽에 여자가 서도 됩니다. 그죠? 이쪽 끝에 남자 서 있으니까. 아니면 이쪽에 여자가 서고 이쪽에 남자가 서도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서도 됩니까? 그렇죠. 양쪽을 남남으로 서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개를 나눠서 푸시면 3개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일단 하나만 풀어볼게요. 전 이걸로 안 풀 거니까. 네, 그러면 해봅시다. 여기 남자 넣을 수 있는 방법수 몇 개 중에 하나? 여기 3개 중이요. 네, 3개 중에 하나 넣을 수 있겠죠? 자, 여기 여자 먼저 넣읍시다. 제한 조건이 있는 애부터 넣는 겁니다. 제한 조건 있는 것부터. 그래야 제한 조건 사라지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중에 하나? 2개 중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남자 하나, 여기 여자가 들어가 있죠? 사람 몇 명 남죠? 3명. 3명만 여기에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3명을 세 자리에 세우는 방법은 3팩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하고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답 나와요. 근데 이제 경우의 수가 3개니까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경우는 반대 사건을 한번 봅시다. 이 반대 사건은 양쪽에 둘 다 누가 서면 돼요? 여자. 그렇죠. 양쪽에 여자가 서는 경우를 그러면 전체에서 요 경우만 빼면 어차피 이 나온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5명을 세우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네, 전체는 5팩토리얼 될 거고 여기다 뭘 뺄 거다? 양쪽에 여자 학생들이 서는 경우를 빼볼게요. 자, 여기 넣을 수 있는 여자는 몇 명 중에 하나? 2개 중이요. 둘 중 하나. 여기는
하나 중에 하나. 남은 애 무조건 들어가니까 여자는 2 곱하기 1로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남자들만 이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남자들 줄 세는 방법은 얼마? 3팩토리알 얘만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3개 구해서 더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로 계산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좋은 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도 좋은 풀이고 이것도 좋은 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때 안 보이면 이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적어도 나오면 여사건이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기본서에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나오면 여사건으로 푸는 게 무조건 쉬운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그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오도 따지셔야 돼요. 경우를 자꾸 나눠서 따지셔야 돼요. 자, 62문제였고요. 64번으로 갑시다. 자, A, B, C, D 5개의 문자를 일렬로 알아갈 건데 A, B, C 중 적어도 2개가 이웃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는 A, B가 이웃해도 됩니다. 그죠? 둘이만. 아니면 A, C가 이웃해도 되고 아니면 B, C가 이웃해도 되죠. 아니면 뭐다? 3개가 이웃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셋 다 이웃해도 되는 거? 그럼 경우를 몇 개로 나눠서 해야 되죠? 4개로 나눠서 해야 되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해보자. 반대 사건 한번 보자고요. 경우가 좀 많다 싶으면 반대 사건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에서는 경우가 3개로 나누는 것까지 나와요. 근데 3개로 나누는 것 정도 되면 28, 29, 30 중에 나올 겁니다. 말에 들어서 28번이 아닌데 경우를 만약에 3개 정도로 나눠야 된다 하면 반대 사건을 보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근데 논리적으로 맞으면 답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대 사건 한번 볼까요? 그럼 A랑 B랑 C가 전부 다 뭐다? 이웃 안 한다는 얘기죠. 그쵸? A랑 B도 이웃 안 하고 A랑 C도 이웃 안 하고 B랑 C도 이웃 안 하고 셋도 이웃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반대 사건은 여사건은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A, B, C가 전부 뭐 하는 경우? A랑 B랑 C가 이웃 안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낀가누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여사건으로 풀어니까 전체에서 A, B, C가 이웃 안 하는 걸 뭐다? 빼면 되겠네요. 자, 전체로 5개 문자 1렬 하니까 얼마? 5팩토리알이죠?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 자, 그럼 A, B, C가 이웃 안 해야 되니까 이웃 해도 되는 애들부터 세워봅시다. 누구는 이웃 해도 됩니까? D랑 그렇죠. D랑 E는 이웃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얘들부터 세웁시다. D랑 E를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 네, 2팩토리알이 됩니다. 그죠? 그래놓고 마음 됐다? 사이에 애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들어가면 항상 뭐다고요? 이 사이에 번호가 있고요. 얘들이 번호표를 뽑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가 뽑을 수 있는 번호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A가 예를 들어서 3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B가 3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럼 얘 뽑을 수 있는 번호 몇 개 중에 하나? 둘 중 하나? 하나 중에 하나. 그래서 뭐다? 여기는 3팩토리알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맞죠?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64번. 근데 케이스가 4개 나올 때는 수가 확 커져요. 28에서. 아니 확 커지지 않지. 그냥 귀찮은 거지. 그냥 이게 되게 귀찮은 게 뭐냐면 A, B가 만약 이웃하는 걸 하잖아. 네. 근데 A, B랑 C가 이웃하는데 여기 이제 나눴을 거예요. 그럼 얘들은 또 이웃 안 하고 얘끼리는 이웃하고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따지기가 더 훨씬 어려워. 그렇지? 자, 87번으로 갑시다. 자, 봅시다. A, B, C, D, E, F, G, H, I까지 9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개를 뽑을 거랍니다. 적어도 2개의 문자는 모음은 포함해야 된대요. 됐나요? 자, 일단 여기 모음 봅시다. 모음 뭐 있죠? A, E, I I. 됐죠? 그러면 모음이 2개, 적어도 2개라는 얘기는 일단 모음이 몇 개 될 수 있죠? 2개 뽑을 수 있겠죠? 최소 2개니까. 그 다음 몇 개 뽑아야 됩니까? 3개 뽑아야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또 있나요? 4개 뽑을 수 있나요? 4개는 원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우 몇 개? 2개. 혹시 그 여사건으로 해볼까요? 여사건으로 되면 모음이 몇 개? 한 개 되거나 아니면 아니면 모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게 편해 보입니까? 이거 전체 사건 또 뽑아야 되거든요. 그럼 전체 사건 구하고 이거 빼고 이거 빼야 되니까 이게 더 복잡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적어도 나오면 여사건이다 이렇게 풀면 뭐 물론 답은 나오겠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봤을 때는 상황 판단이 먼저입니다. 상황 판단이 먼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 해볼게요. 모음 2개 뽑는다고 합시다. 모음을 2개 뽑으면 우리가 총 5개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음 몇 개 뽑는다는 얘기죠? 자음 3개. 좋습니다. 모음 3개 뽑는다는 얘기는 자음 몇 개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2개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위에 거부터 해봅시다. 자, 모음 2개. 모음 총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 몇 개? 2개 뽑고요. 자음 총 몇 개 중에서? 네, 총 9개의 문자입니다. 자, 자음 몇 개? 6개 중에 몇 개? 3개 뽑아주시면 되겠네요. 얘를 뽑았다면 얘도 뽑아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꼭 해주는 게 맞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 모음 3개 뽑는 방법은 얼마? 3, C, 3 하나밖에 없죠. 다 뽑아야 되니까. 자음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 몇 개? 2개. 자, 위에 거랑 밑에 거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얘들끼리 경우나는 거니까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경우를 나눴을 때는 각각의 경우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87이었나 이게? 100번으로 갑시다. 아니지, 97로 갑시다. 자, 이거 봅시다. x는 1, 2, 3, 1, 3, 5고요. y가 2, 4, 6, 8, 10이네요. x가 1, 4, 5.
y는 2, 4, 6, 8, 10.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크면요, fa랑 fb랑 비교했을 때 f가 크다. 그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숫자는 지금 몇 개죠?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1이랑 3이랑 5랑 비교하면 크긴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니까 F1이랑 F3을 비교해도 누가 크고요? 얘가 크고요. F3이랑 F5를 비교해도 누가 커야 된다? 얘가 커야 되죠. 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1이 뽑는 걸 이렇게 F1이라고 하죠. 이걸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이거 1이 뽑은 값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3이 뽑은 값이고 얘가 5가 뽑은 값인데 그걸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적으면 당연히 얘가 갈수록 커야 된다는 걸 위에서 적은 거고요. 그죠? 뭐가 정해져 있다? 크기 혹은 순서가 정해져 있네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순서를 바꾼 거에 대해서 카운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문제? 네, 조합 문제가 됩니다. 조금 더 합시다. 자, 1, 3, 5가 뽑을 수 있는 건 얘가 뭐다? 2, 4, 6, 8, 10 중에 뽑을 수 있죠. 됐나요? 자, 전부 2 뽑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뭐가 안 됩니까? 중복 안 됩니다. 그죠? 됐나요? 자, 얘가 2하고 4는 뽑을 수 있는데 4랑 2는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리 바꾼 거에 대해서 카운팅 안 하니까 이건 무슨 문제가 된다? 아이고, 조합 문제가 됩니다. 순열은 자리 바꾼 거에 대해서 카운팅을 해야 되겠죠. 그럼 몇 개 중에서?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된다? 3개. 이게 n이고 이게 r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뭐가 된다? 그냥 없이 쓰면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처음 봤을 때부터 순서 정해져 있네? 무슨 문제구나? 조합이구나. 바로 처음부터 생각하면 5시선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원리는 이런 원리입니다. 결국은 얘들이 뽑힌 애들이거든요. 얘들이 뽑힌 애들인데 얘들 중에 봅시다. 1이랑 3이랑 5가 같은 걸 뽑을 수 있나요? 자, 1이랑 3이랑 5가 같은 걸 뽑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무조건 큰 거 뽑아야 되냐 갈수록. 그럼 무조건 다른 거 뽑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랑 4랑 8을 뽑았다고 해봅시다. 각각 다른 거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2는 무조건 누가 뽑은 게 돼요? 1이 뽑은 게 되죠. 크기 정해져 있으니까. 4는 3, 8은 5가 뽑은 게 되죠. 자, 제가 3개 아무나 뽑아볼게요. 2랑 6이랑 8을 뽑았다고 해볼까요? 그럼 2는 무조건 누가? 1이, 6은 누가? 3이, 8은 누가? 5가 뽑으면 무조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여기에서 몇 개를 뽑아버리면 3개를 뽑아버리면 순서는 정해집니다. 그럼 이 5개 중에는 3개 뽑기만 하면 되겠죠. 이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크기가 정해져 있다. 즉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제는 순서를 바꾼 거에 대한 카운팅을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그거 자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칙성이라고 했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됐죠? 이거 이제 97번 문제였고요. 100번으로 봅시다. 자, 이제 오늘 1번 이겁니다. 네, 요거 하면 이제 수학한 내용 끝이고요. 자, 분할분배 내용은요, 말씀드렸지만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노가다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하를 이제 저희가 하는 이유는 뭐 순열보다는 조합이랑 분할분배하려고 하는 거로 봐도 진짜 더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분할분배는 뭐 말씀드렸지만 이 분할은 뭐냐면 얘가 팀 나누기예요. 팀 나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6명 있는데 얘들을 3팀으로 나눌 거다. 혹은 사람들이 30명 있는데 얘를 뭐다? 뭐 8개 팀으로 나눌 거다. 나누는 방법수 이런 팀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혹은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5개 사탕이 있는데 이 5개 사탕을 2개 그룹으로 나눌 거래요.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것들.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분할은 팀 나누기고요. 분배는 뭐냐면 이 말 그대로 분배한다고 우리 보통 하잖아요. 이게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나눠주는 방법. 그래서 분배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게 분할 분배가 같이 나오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어떤 케이크 있는데 케이크를 잘라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거든요. 4명의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합시다. 그럼 케이크를 몇 조각으로 내야 될까요? 4조각 내야 되잖아요. 이 정신 놓고 사람 4명인데 케이크를 2조각으로 자른다. 이런 거 그냥 진짜 그 수학적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진짜. 아니 당연히 그러면 사람이 4명이서 이걸 4조각으로 자를 건데 4조각을 어떻게 자를 거냐에 대한 건 고민을 해야 되겠죠. 4조각을 어떻게 자를 거냐. 뭐 똑같이 4등분 할 거냐. 아니면 크기를 다르게 해서 4조각을 할 거냐. 이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나누고 나면 어쨌든 4조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조각,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조각, 네 번째 조각 있으면 이 4조각을 4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은 그냥 뭐가 된다? 그냥 4팩토리얼 됩니다. 물론 2개 케이크, 뭐 예를 들어서 이 4개 중에서 2개 케이크 똑같거나 3개 케이크 똑같거나 4개 케이크 똑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분할 분배해서 나올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다?
얘들이 다르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물론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4개가 4등분 했다고 칩시다. 4개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 4개 조각을 4명한테 나눠주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똑같은 4개 케이크를 4명한테 나눠주는 방법. 사실상 네, 사실상 내가 한 가지죠, 한 가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죠? 한 명씩 나눠주는 건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똑같다면 나눠주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가 될 거고요. 얘들이 다르다면 나눠주는 방법은 얼마? 4팩토리얼 그냥 이렇게 될 거라서 분배는 이 나눠주는 방법인데요. 이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만 해놓을 때 이미 분할할 때 여러분이 그걸 고려해서 분할을 할 거거든요. 사람이 5명이다. 그럼 5개로 분할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7명이 있는데 청소를 3군데 해야 돼요. 그럼 7명의 사람을 몇 개조로 나눠야 됩니까? 세조 3개조로 나눠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3개조로 나눌 거기 때문에 3개조 나누고 나면 청소하는 건 집어넣는 방법은 뭐다? 3팩토리얼 그냥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분할은 상당히 간단하고요. 아니 분배는 상당히 간단하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할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분할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공식만 알아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4명의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4명 4명을 2개의 팀으로 나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몇 명으로 나눌 수 있죠? 3명 하면 그렇죠. 3명 1명으로 팀 나눌 수 있죠. 일단 2개 팀으로 나누는 방법이니까 또 2명 그렇죠. 2명 2명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있나요? 1명 3명이랑 3명 1명이랑 다른가요? 같죠. 어차피 누군가 한 명이 팀을 하고 누군가 3명이 팀하는 거 아닙니까? 팀이 다른 거예요. A팀, B팀. 아니 저는 A, B, C 4명이나 사람. 팀 나누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팀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2개 그룹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럼 3개 한 개로 나눠봅시다. 적어볼까요? 3명이 한 팀이면 일단 A, B, C가 같은 팀이 될 수 있죠. 또 A, B. A, B, D 이렇게 나열할 때는 일단 앞에 거 최대한 고정해놓고 뒤에 거만 바꿔줍니다. D 나왔으니까 이제 A 다음에 B 대신 누구? C가 누구? A, C, D 또 있나요? 없죠? 그럼 이거 바꿔야 되니까 얼마? B, C, D 이렇게 몇 개 나온다? 4개 나옵니다. 그러면 A, B, C가 팀이면 여기 혼자 있는 팀은 누가 됩니까? B가 혼자 팀이 되겠죠. A, B, D가 팀이면 얘는 뭐? C 얘는 B 얘는 A 아 여기 한 명씩만 넣으면 되니까 어차피 A, B, C, D 되겠네요. 그래서 나눈 방법 몇 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몇 가지? 4가지. 4가지인데 이거 결론적으로 사람 4명 중에 여기 들어갈 3명 뽑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똑같다? 그냥 4-3이랑 똑같다고요. 자 그다음 사람 몇 명 남죠 그러면? 1명 남죠. 1명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남은 1명 중에 1명을 뽑는 방법으로는 동일합니다. 물론 얘는 1이니까 안 적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요. 물론 적고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3명 1명으로 나눈 거나 1명 3명으로 나눈 게 우리가 적기는 좋네요. 자 1명 3명으로 나눈다 생각할까요? 여기 누구? A 혼자 팀일 수 있죠. 여기는 B 혼자, 여기는 C 혼자, 여기는 D 혼자가 될 거고 A가 여기 혼자 있으면 여기는 뭐다? B, C, D가 3명이 편이 되겠네요. 여기 B 혼자 있으면 얘는 뭐다? A, C, D C가 되면 얘는 얼마? A, B, D 여기 D가 되면 얘는 얼마? A, B, C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 명 넣는 방법수는 뭐가 돼요? 4명 중에 한 명 뽑는 방법수. 자 남은 3명 여기 다 들어가야 되겠죠? 얼마? 33 이거 어차피 1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이거든 저거든 4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나 이렇게 나누는 거랑 어떻다고요? 똑같죠? 이거랑 요거랑 똑같이 나오고 됐죠? B랑 이거 똑같이 나오고 C랑 이거 똑같이 나오고 D랑 저거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 상관없는데 적기는 이게 좋다는 거죠. 한 명씩만 적으면 되니까 그죠? 개수가 작은 걸 적기 오히려 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다? 2명 2명으로 나눌 거 아닙니까? 여기 2명 2명으로 나눌 거니까 2명 2명 나온다 칩시다. 여기 2명 넣는 방법은 얼마? 4C 여기는 그럼 남은 2명 여기 넣어야 되니까 2C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적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일단 적어볼까요? 4C가 얼마입니까? 4C는 4 곱하기 3을 뭘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 약분하면 얼마?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6가지거든요. 이거 어차피 1이고. 그래서 6가지인데 한번 적어봅시다. 4명 중에 2명 여기다 넣을게요. 얼마? A, B 여기 넣을 수 있죠. 또 A, C 또 A, D 적고 이제 A, D까지 했으니까 A 바꿔야 되겠죠. 얼마? B, C 또 B, D D까지 해서 B 바꿔야죠. 얼마? C, D 이렇게 해서 6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상대편 한번 적어볼까요? 상대편. 자, AB가 같은 편이면 얘는 누구? CD 여기는 BD 여기는 BC 여기는 AD 여기는 AC 여기는 AB 이렇게 되죠. 이렇게 6개가 나올 건데 이걸 적고 보니까 이렇게 뚝 잘랐을 때 이 2개가 어때요? 똑같죠? 아니 AD 편하고 BC 편하는 거랑 BC 편하고 AD 편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들이도 어떻습니까? 똑같고 얘들도 어때요? 똑같죠? 결론적으로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나눠줘야 된다? 2로 나눠줘야 됩니다. 2개씩 겹치기 때문에. 그럼 얘네는 안 겹치는데 얘네는 왜 겹치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겹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얘는 3명 1명이라서 겹칠 수가 없어요.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얘는 2명 2명이니까 AB가 이쪽 들어가는 거랑 AB가 어디? 이쪽 들어가는 게 어떻다? 똑같이 나와서 2명씩 겹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6명의 사람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눠볼게요.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2명. 그럼 수식으로 적으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6명 중에 2명 일단 여기 더 넣고요. 몇 명 남죠? 남은 4명 중에 2명 여기 팀에다 넣고요. 몇 명 남죠? 남은 2명 중에 2명 여기 더 넣어야 되는데 인원수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몇 번이 겹치는지 한번 봅시다. 됐나요? 6명이니까 A, B, C, D, E, F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에 A, B가 오는 경우랑 여기 C, D가 오는 경우, 여기 E, F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뽑을 때 여기 A, B 오고 여기 E, F 오고 여기 C, D가 올 수 있죠.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게 상황이 같아야 달라요. 위의 경우랑 밑의 경우의 상황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이해되시나요?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팀 3개 나눴는데 AB가 편이고 CD가 편이고 EF가 편인 거니까. 성이 괜찮아? 되게 잘 읽어. 자, 그 다음 이렇게 보면 아니면 여기 CD가 온다고 합시다. 제일 앞에 CD가 온다고 치면요 여기 AB가 오고 여기 EF 오는 경우도 이거랑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CD가 오고 여기 EF 오고 여기 AB 오는 것도 상황이 어때요?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이게 결국은 AB랑 CD랑 EF가 편인데 이게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요 요 경우랑 요 경우를 이 수식이 다른 걸로 봅니다. 자, 얘 입장에서 이제 AB가 나가고 CD, EF가 남거든요. 4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CD를 뽑는 경우랑 EF를 뽑는 경우를 얘를 뭘로 생각합니까? 다른 경우로 생각할 거잖아요. 얘가 이 2개를 다른 걸로 보는데 결과는 어떻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안 세야 되는 걸 지금 여러 번 세고 있는 게 된다고요. 자, 봅시다. 지금 이 경우랑 이 경우가 결과적으로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2명 뽑을 때 6명 중에 2명 뽑을 때 얘는 AB를 뽑았고 얘는 CD를 뽑았거든요. 그럼 이 수식은 이 상황과 이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봐요? 다른 상황으로 본다고요. 이 식은 다른 상황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상황입니까?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꾸 겹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겹칠 수 있는 게 자, AB가 왔을 때 CD, EF, EF, CD CD가 왔을 때도 2개씩 나오고 여기 EF가 왔을 때도 A, B, C, D가 올 수 있고 아니면 C, D, A, B가 올 수 있죠. 몇 개씩 겹치죠 이거? 3개 겹치죠. 3개? 6개가 겹치죠. 이 6개가 겹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얘랑 이 그룹과 이 그룹과 이 그룹을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줄 세우는 거랑 똑같죠. 그럼 3개의 그룹을 줄 세우는 방법은 얼마? 3팩토리얼이죠. 그래서 6개가 겹치게 됩니다. 얘는 왜 2개씩 겹친다고요? 똑같은 그룹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2개의 그룹을 줄 세우는 방법은 얼마? 2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뭐다? 2팩토리얼, 즉 2개만큼 겹치게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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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8명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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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얘들을 하는 방법은 당연히 8씩 2 곱하기 6명, 남은 6명이 2명 여기다 넣고 남은 4명 중에 2명 여기다 넣고 남은 2명 중에 2명 여기다 넣으면 되거든요. 얘들 몇 개씩 겹칠까요? 이 그룹들을 뭐 하는 것만큼 겹치게 된다? 줄 세우는 것만큼 겹치게 됩니다. 얼마만큼 겹치게 된다? 4팩만큼 겹치게 되면 얘는 4팩분의 1로 나눠주시면 돼요. 얘는 3팩분의 1로 나눠주시면 돼요. 인원수가 똑같은 그룹만큼 겹치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건 원리 설명인데 사실은 원리는 크게 상관없어요. 결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과. 자, 결과만 하시면 돼요. 6명이 있다고 합시다. 6명인데 제가 얘를 3개 팀으로 나눌게요. 3개 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3개 팀으로 나눌 거니까 뒤에부터 치웁시다. 한 명 한 명 치웁시다. 여기 몇 명 들어오면 됩니까? 4명 들어가면 되죠. 그럼 3개 팀으로 나눠지게 되게 되죠. 4명 한 팀, 1명 한 팀, 1명 한 팀. 자, 한 명을 얘한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명, 2명, 1명이 될 수 있죠. 자, 한 명을 얘한테 주는 건 몇 죠? 2, 3이니까. 2, 3, 1이니까 똑같죠. 한 명을 얘한테 주면 몇 명? 2명, 2명, 2명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6명을 3개 팀으로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이거부터 줄 세워봅시다. 아니, 넣어봅시다. 자, 6명 중에 4명 여기다 넣을 수 있죠. 자, 여기는 몇 명? 남은 몇 명 중에? 2명 중에 1명 나오면 되고 얘는 뭐다? 남은 1명 중에 1명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 인원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얘들 줄 세는 것만큼 겹칠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만큼 겹친다? 네, 이 팩토리만큼 겹치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는 몇 명 넣으면 되죠? 3명. 몇 명 중에? 6명 중에 3명 넣고요. 남은 몇 명 중에? 네, 3명 중에 2명 여기다 넣고요. 남은 몇 명 중에? 1명 중에 1명 넣으면 되고 얘는 인원 겹치는 거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나눌 게 없다고요. 자, 얘는 2명, 2명, 2명 나누니까 총 이 2명. 몇 명 중에? 6명, 2명 여기다 뽑아 넣고요. 남은 몇 명 중에? 4명 중에 2명 여기다 넣고 남은 2명 중에 2명 여기다 넣은 다음에 곱하기 얼마 된다고요?
이 인원이 3개의 그룹이 똑같기 때문에 300분의 1한 것만큼 겹칠 거라서 이것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결과만 하시면 됩니다. 분할 분배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팀을 몇 개로 나눴죠? 3개 팀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3개 팀으로 나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죠? 하나는 햇님 반, 하나는 달님 반, 하나는 별님 반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넣을 거면 이 그룹은 이미 다른 그룹이거든요. 왜냐면 겹치는 걸 이미 나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은 그룹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A 들어가고 얘가 B 들어가면 같은 그룹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 들어가면.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의 그룹을 3개 반에 나눠주는 방법이거든요. 나눠주는 방법은 얼마? 3팩. 이게 분배라고요. 자 역시나 3개 다른 그룹이죠. 3명, 2명, 1명이니까 이걸 3개 반에 넣는 방법은 얼마? 3팩. 넣는 방법은 얼마? 3팩.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분할이래요. 분배라서 분배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분할만 잘 신경 써서 잘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여기 이제 분할 분배 내용이었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거 가지고 또 풀어볼게요.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크기가 서로 다른 5켤레 구두 10짝 중에서 4짝만 택할 겁니다. 자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는 걸 찾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켤레라는 건 이제 신발이니까 두 개가 분명히 다르긴 다르죠.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두 개가 다르긴 다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대문자 소문자로 적어볼까요? 요게 이제 한 켤레, 이게 두 짝이 되는 거죠. 한 켤레 두 짝이 될 거고 BB, CC, DB, EE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까요? 자, 이 중에서 네 짝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서 네 짝을 골라낼 거예요. 네 짝을 고를 건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되고 얘랑 얘랑 짝이 안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거는 이제 푸는 문제거든요. 자, 얘를 어떻게 풀 건지 결정할 건데 일단 한 켤레가 짝이 맞아야 되니까 뭐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부터 찾죠 뭐. 그럼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가요? 일단 얘는 똑같은 켤레가 나와야 되죠. 똑같은 켤레. 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 몇 개 중에 하나? 이렇게 10짝이 있잖아요.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된다면 고를 수 있는 방법 수가 몇 가지입니까? 저기 네모 안에 AA로 두 개에서 하나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렇지, 하나로 봐야지. A 한 칸에 A 들어. 아, 그러니까 이거 A, B로 뽑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뽑으면 안 되잖아요. 켤레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한 칸에 A 소문자 A 같이 들어가야 되면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야지. 아니 짝이 맞는 걸 먼저 뽑자고. 한 켤레만 짝이 맞는데 짝이 맞는 걸 먼저 뽑으려면 짝을 이렇게 맞출까 이렇게 맞출까 이렇게 맞출까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5개. 고른 방법 몇 가지 중에 5가지. 네, 50이 됩니다. 그죠? 5개 하나. 그러니까 만약 이걸 뽑았다면 AA가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얘를 뽑았다면 CC가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다음 남은 애 중에 뽑아볼게요. 남은 애 중에. 그럼 얘들은 짝이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짝이 맞으면 안 되죠. 짝이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여기 뽑을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인가? 지금 얘는 나갔잖아요. 지금 A 나갔잖아요. 그죠? 여기 뽑을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 8개 중. 남은 8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뽑았다고 해볼까요? 그럼 얘는 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못 뽑네요. 그럼 여기 뽑을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6개 중에. 몇 개 중에 하나? 예, 6개 중에 하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오지게 틀려요. 자, 왜 틀릴까요? 어 5개 중에 4개 정도 되니까. 오시사도 곱해줘야 돼. 오시사를 곱한다고? 나눠줘야 돼요. 오시사를 나눠준다고? 아니 그 겹치는 거. 뭐가 겹쳐? 겹치는 게 있나 이게 지금? 오시사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오시사는 왜 나와 갑자기? 오시사는 뭐야? 뭘 무슨 의미야? 5개 율로 구두 4짝을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5개가 뭘 의미하는 5개인데? 5켤레. 이 5켤레 중에 4켤레를 뽑는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4켤레를 뽑았다고 치자. 한 다음에 저다 넣은 거 아니에요? 어디다 넣는다고? 여기다가? 아니 그러니까 한 다음에 저거에서 그 네모가 4개 나온 거 아니에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겠지. 내가 지금 모르는 건 아니지. 그냥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봐 이거. 지금 오시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 저 네모 칼이 4개잖아요. 어. 네, 4개 네모 칼. 5가 어디서 나? 이게 어디서 나냐고. 5켤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봐봐. 지금 내가 뽑는 게 4짝이거든 4짝. 만약에 내가 이렇게 4개를 뽑았으면 이걸 어떻게 여기다 넣을 거냐? 이거 8짝이잖아. 아 그럼 10시. 아 14. 14면 만약에 이렇게 뽑아버려. 이렇게 4개 뽑으면 어떡해?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되는데 이러면 2켤레가 짝이 맞잖아. 틀려야죠.
정확한 것 같아요. 죽인다. 자, 이렇게 풀 수 없죠. 자, 이거 왜 안 됩니까? 겹치는 거. 네, 겹치는 게 존재합니다. 써보면 좀 쉽게 나오는데요. 이게 8 곱하기 6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8개 중에 뽑을 수 있는 게 B, B, C, C, D, D, E 중에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6개를 뽑을 수 있는 게 뭐냐면 C, C, D, D, E 중에 6개 중에 뽑을 수 있습니다. 얘가. 근데 얘가 대문자 C를 뽑았을 때 얘도 6개 중에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B를 뽑아버리면 얘랑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됩니까? 겹치게 나오죠. 이렇게 겹칠 수 있습니다. 몇 개씩 겹칠까요? 8개? 자, 여기서 BC를 뽑았을 때 대문자 CB가 나올 수 있죠. 여기서 B 소문자 C를 뽑았을 때 소문자 C랑 B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씩 겹치나요, 이거? 2개씩 겹치죠. 얘들이 자리 바꾸는 거에서 겹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누기 얼마? 2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왔을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이걸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겹치는 게 처음부터 안 나오게끔 뽑는 게 낫거든요. 그래 안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얘를 안 겹치게 뽑으려면 일단 이놈하고 이놈에 이제 뽑아야 되는 얘가 한 켤레가 될 수는 없죠. 그럼 종류로 보면 얘는 몇 종류가 되죠? 자, 여기서 이미 한 종류가 나왔죠. 여기서 몇 종류가 됩니까? 그렇죠. 2종류가 나와야 되죠, 이거. 얘랑 한 켤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비비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한 종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 종류? 한 종류가 되면 안 된다고요. 한 종류가 되면 안 되니까 얘들이 뭐가 돼야 된다? 2종류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2종류를 뽑아야 되니까 일단 남은 몇 개의 종류 중에서 네. 4개의 종류 중에서 2종류를 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랑 얘를 뽑았다고 할게요. 됐나요? 그럼 C나 D 중에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2종류를 뽑았던 얘가 CD로 뽑아도 되고 CD로 뽑아도 되죠. 이렇게 뽑아도 되죠. 또 소문자 C가 됐을 때 CD로 뽑아도 되고 CD로 뽑을 수 있으니까 뽑을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 4가지. 4가지 말거나 4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얘가 곱하기 4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됐네요. 좀 어렵죠, 그죠? 여기서 아직 뭐 끝이 아니긴 합니다.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좀 더 해볼까요? 자, 얘는 이렇게도 뽑을 수 있습니다. 4켤레를 뽑을 건데, 아니 4짝을 뽑을 건데, 이 한 켤레는 짝이 같아야 되거든요. 한 켤레는 짝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를 5개 중에 하나를 뽑아요. 역시나 저는 뭐 A를 뽑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거 뽑아야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뽑으면 돼요? 2개만 더 뽑으면 되는데 어떻게만 안 뽑으면 돼요? 똑같은 걸로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뭐다? 남은 8개 중에 2개를 뽑습니다. 여기 8개, 남은 8개 중에 그냥 임의로 2개를 뽑아요. 근데 어떻게 뽑으면 안 되죠? BB 뽑으면 안 되죠. 또 CC, CC 뽑으면 안 되죠. 또 DD. DD 안 되고 E 안 되죠. 그 4가지만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거 생각보다 처음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이걸 처음부터 뭘로 뽑냐면 종류로 먼저 뽑으면 돼요. 종류로. 처음부터 종류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한 켤레는 똑같은 켤레가 나와야 되고요. 얘는 다른 켤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뽑을 수 있는 신발의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4종. 4종류? 얘 둘이는 똑같은 종류여야 되지 않나요? 네. 한 종류. 이건 한 종류고 얘는 얘랑 얘랑 종류 같습니까? 다릅니까? 얘랑 얘랑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신발의 종류는 총 몇 종류가 됩니까? 여러분 뽑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뽑고 나면 얘가 예를 들어서 대문자 B를 뽑았으면 얘는 뭐다? 뭐 이런 거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종류는 몇 종류가 돼요? 8. 이거랑 요거랑 요거 아닙니까? 3종. 종류 몇 종류가? 3종류가 되겠죠. 3종류가. 아, 얘가 같은 종류고 얘랑 얘랑 다른 종류여야 되니까.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종류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종류로. 일단 5개의 켤레 중에 몇 켤레를 먼저 뽑는다? 3켤레를 먼저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신발의 종류를 먼저 뽑습니다. 그럼 3개를 뽑았으니까 저는 이렇게 뽑았다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기 중에 쓸 거예요. 자, 3종류를 먼저 뽑았으면 이 중에 뭐다? 켤레를 맞춰줄 신발을 결정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켤레 맞출 수도 있고 얘를 2켤레, 그러니까 켤레 맞춰서 2개 뽑을 수 있고 얘를 켤레 맞춰서 2개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켤레를 맞춰줄 신발을 뽑는 방수가 몇 가지입니까? 30. 네,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30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뽑아낼게요. 그럼 여기는 AA가 채우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종류 중에 뽑아야 됩니다. 됐죠? 그럼 뭐 중에? 이 중에 하나 뽑아야 되고 요 중에 하나 뽑아야 되겠죠? 이거 몇 개 중에? 2개 중에 하나. 이것도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니까 그냥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된다? 2의 제곱으로 뽑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요거랑 사실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비슷한 겁니다. 얘는 한 개를 먼저 뽑고 나서 한 종류를 먼저 뽑고 나서 남은 종류 중에 두 종류를 뽑고 계산한 거고요. 얘는 처음부터 어차피 세 종류 중 하나잖아 하고 다섯 개 중에 세 종류를 먼저 뽑고 나서 켤레 맞춰줄 걸 먼저 결정하고 계산한 거거든요. 자, 세 가지로 지금 풀어봤는데 뭐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에서는? 두 번째. 이게 제일 낫나요? 이거? 아무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으면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방법은 이렇게 많은데 아까 조심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50로 뽑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50로 먼저 뽑아놓고 그럼 얘 남은 8개 중에 하나 뽑고 얘는 뭐다? 이걸 뽑았으면 나머지 못 뽑으니까 얘는 못 뽑으니까 6개 중에 뽑아야 돼. 이렇게 하면 뭐다? 틀린다는 거. 왜냐면 이게 뭐다? 뽑고 뽑아서 그래요. 뽑고 뽑아서 아시겠죠? 이렇게 뽑을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만 좀 조심해 주세요. 이거 된다는 거. 이건 100번 문제였고요. 어려웠죠, 100번. 간단한 거 아니까 이거 딱 정확하게 풀어보면 되죠. 8명의 사람인데 얘들 몇 명씩?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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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으로 나눠야 된다고요. 자, 여기부터 넣읍시다. 몇 명 중에? 8명 중에 2명 뽑아서 넣으면 되겠죠? 몇 명 남죠? 여기 몇 시면? 6시. 여기는 4시. 여기는 2시인데 전부 지금 뭐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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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이니까 다 겹치죠? 곱하기 얼마? 400. 좋습니다. 4팩분의 1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팀을 나눈 겁니다. 둘 나눈 거예요. 우리도 8명이네. 둘 이렇게 나눈 겁니다. 됐나요? 자, 나눠놓고 나서 이제 ABC를 투숙해야 되잖아요. 그죠? 4개의 그룹을 4개의 방에 넣는 방법수는 4개 애들을 4개 방에 넣는 방법수는 4팩토리얼 되겠죠. 방이 다 다르니까. A, B, C, D니까 A 수랑 B 수가 다른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4팩토리얼 해서 뭐 이거 날아가면 뭐 이거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분할 분배인데 이거 분할 분배를 합쳐서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건 다음번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냥 분할 분배 나눠서 하는 것만 좀 연습을 하고 좀 익숙해지면 이제 안 나누고 하는 것도 좀 연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수업 끝입니다. 오늘은 원순열로 갑니다. 확실히 일주일에 3번씩 하니까 호흡이 빠르다, 그죠? 분할이 팀을 정하는 거. 팀 뽑은 거. 뭐 팀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팀을 정해준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팀 입장에서는 우리 팀에 사람을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사람을 이렇게 단락지어주는 거, 잘라주는 거, 이렇게 분류해주는 거, 그게 분할이라 생각. 오케이. 자, 이번에 원순열 문제입니다. 사실 원순열 문제는 순열입니다, 여러분. 순열인데 차이가 있다면 순열은 이렇게 일렬나열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4명의 사람을 이 4자리에 집어넣는 방법수, 이게 이제 순열이네요, 그죠? 근데 원순열은 뭐가 된다? 이렇게 일렬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앉히는? 그렇죠, 이건 원탁에 앉히는 거죠. 원탁에 앉히면서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다? 회전시켜가지고 뭐 하는 경우가 나오면 똑같은 일치하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일치하게 되면 이걸 뭘로 본다? 같은 걸로 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회전에서 일치해서.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거 뭐 적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3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 B, C. 얘를 원탁에 앉힐 겁니다. 3개 자리에 한번 앉혀볼게요. 자, 앉히는 방법은 당연히 이 3개 자리가 다른 자리니까, 그죠? 3개 자리 다른 자리니까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 3팩토리얼 하면 6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6개 한번 앉혀볼게요. 자, 제일 위에 A가 앉았다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 B가 앉고 C가 앉거나, 제일 위에 A가 앉았다고 하면 이게 C가 앉고 B가 앉거나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제일 위에 B가 앉았다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 A, C가 앉거나 아니면 제일 위에 B가 앉으면 여기 뭐가 앉을 수 있다? C가 앉거나 이렇게 앉을 수 있겠죠. 또 제일 위에 C가 앉으면 A, B가 되거나 제일 위에 C가 앉으면 얘는 뭐가 된다? 이게 이렇게 이제 되는 형태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6개 나오는데 원순열의 특징이 뭐라고요? 회전시켜서 일체형을 뭘로 본다? 같은 걸로 본다. 그럼 이놈하고 같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면 B가 올라오죠? A가 오른쪽으로, C가 왼쪽으로 합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습니까? 얘랑 똑같죠?
자, 또 돌려볼게요. 한 바퀴 돌려. 한 장씩 밀어봅시다. C가 올라오죠. B는 오른쪽, A는 왼쪽. 뭐다? 이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럼 이 세 개는 뭘로 봐야 된다? 같은 거. 같은 걸로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볼까요? 얘를 돌리면 C가 올라오고 A 오른쪽, B 왼쪽이니까 뭐나? 얘랑 똑같이 나오죠. 얘를 또 돌려볼까요? C 방향으로. 그럼 B가 올라오고요. C가 오른쪽, A가 왼쪽이니까 이거랑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세 명을 세 개 자리에 앉히는 방법 뭐밖에 없다? 노란 거 하나랑 빨간 거 하나에서 몇 개밖에 안 나온다?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반복되는 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순열을 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설명드렸죠? 원순열 문제가 나왔다. 풀이법. 세 가지가 있었네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자리 고정. 자, 이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했죠. 원순열에서 제한 조건이 많이 나올수록 자리 고정으로 푸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알죠? 자리 고정. 두 번째. 그렇죠. 대칭성을 이용한 방법. 그러니까 대칭성이 되면은 대칭성이 진짜 쉬워요. 대칭성이 되면 대칭성 보는 게 진짜 쉽습니다. 하지만 대칭성이 되는 게 거의 없고요. 대칭성 문제는 제가 요 근래 평가 문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그러니까 원순열도 잘 안 나오는데 대칭성은 진짜 더더욱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칭성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다? 분할 분배라고 쓸 수 있습니다. 분할 분배도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걸로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모에도 나왔죠, 원순열. 그죠? 그때도 제가 자리 고정으로 풀이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리 고정으로 푼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 고정은 여기다 학생들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요. B, C가 이렇게 앉는 거랑 돌립니다. A가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돌리면 A 내려오니까 B가 올라가죠. C가 이쪽으로 가고요. 돌립니다. A가 이쪽으로 가고 C가 올라가고 B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세 개 하나씩 똑같단 말이에요. 그전랑 다 똑같으니까. 근데 이걸 뭘로 보면 되냐면 그냥 A 관점에서 보면 돼요. A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A 관점에서 보면 A 오른쪽에 B고 왼쪽에 C 아닙니까? 여기도 볼까요? A 오른쪽에 B고 A 왼쪽에 C 아닙니까? A 관점에서 볼까요? 오른쪽에 B고 왼쪽에 C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 개를 전부 보다 같은 걸로 볼 수 있다고요. 그럼 굳이 A를 빙빙빙빙 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리를 고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를 여기에 일단 앉혀요. 됐나요? 자, 자리 고정한 이유는 자리 고정하고 나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로 바뀐다? 원순열이 깨지면서 순열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랑 이 자리랑 두 개가 났는데요. 자, 봅시다. 이 자리랑 이 자리인데 B 입장에서요. B, C를 이제 앉힐 건데 B 입장에서 B를 여기 앉히는 거랑 여기 앉히는 게 어때요? 다르죠? A의 오른쪽이냐 A의 왼쪽이냐니까. 따라서 이미 A를 고정하자마자 이 자리가 자리의 특성이 생겨버립니다. 자리적 특성이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순열이죠. 순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아닙니까? 따라서 두 명을 두 개의 자리에 대열하는 방법 쓰니까 얼마? 2팩토리얼 해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요. 자, 마찬가지죠. 자, 4명을 배열할 겁니다. A, B, C, D 4명을 원탁에 앉힐 거예요. 이 4명을 원탁에 앉힐 건데 일단 A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럼 A를 여기에 일단 앉힙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앉힐 건데 B가 여기 앉는 거랑 B가 여기 앉는 거랑 B가 여기 앉는 게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A의 오른쪽이냐 A의 왼쪽이냐 A의 건너편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다 다르기 때문에 A를 여기에 고정하는 순간 뭐가 깨져버린다고요? 원순열이 깨져요. 깨지니까 순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A는 이미 앉아있으니까 B, C, D 서로 다른 3명을 서로 다른 3개 자리에 앉히는 거 아닙니까? 앉히는 방법 얼마? 3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할 때 이거거든요. 자, 한 명의 관점에서 보자. 자, A, B, C, D 4명이 있죠. 자, 한 명의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누구의 관점에 있을지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 한 명을 뽑아요. 자, A를 뽑을 수도 있고 B를 뽑을 수도 있고 C를 뽑을 수도 있고 D를 뽑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A를 뽑았습니다. A를 앉히는 방법 몇 가지? 자, 자리가 몇 개겠죠? 4개가 있는데 A 여기 앉힌 거랑 여기나 여기랑 다 어때요? 다 똑같죠? 돌리면 똑같으니까 A 여기 앉혀가지고 돌리면 이렇게 오고 돌리면 이렇게 오고 돌리면 이렇게 오는 거 아닐까? 그죠? 그럼 A를 앉히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곱하기 1. 자, A 앉혔으니까 B, C를 앉힐 수 있겠죠? 앉히는 방법 얼마? 3팩. 그래서 답은 4팩이겠네요, 선생님. 그럼 이게 순열로 다른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틀리죠. 왜냐면 자리를 배열하게 되면요 A든 B든 C든 D든 여기 누군가 4명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들어가기 때문에 A의 관점에서 보는 거랑 B의 관점에서 보는 거랑 C의 관점에서 보는 거랑 D의 관점에서 보는 거를 따로따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세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카운팅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마다 A 뽑는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라 생각하고 A 뽑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실 누구의 관점에서 볼 건지 사실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A, B가 이렇게 앉습니다. 그럼 A의 관점에서 보면 B가 여기, C가 여기죠. 한 가지. B의 관점에서 보면 A가 여기 앉고 C가 여기 앉죠. 한 가지.
C가 여기 앉으면 A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죠. 한 가지에서 이 경우를 몇 개로 세는 거다? 3개로 세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거 3개로 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한 가지 아닙니까? 그냥 A, B, C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A의 관점에서 보고 B의 관점에서 보고 C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됐나요? 관점 뽑을 때는 몇 가지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A 관점에서 바라본다 생각하고 A를 어떻게 앉힐 수 있느냐? A 앉혀놓고서 나서 뭐다? 나머지 애들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 됐나요? 자, 그래서 기본 이거는 좀 외웁시다. 원순열은 n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n명의 사람인데 n명을 n개의 자리에 앉힐 거예요. n개의 자리에 앉힌다고 합시다. 자, 앉히는 방법은 n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된다? n-1 팩토리얼 된다는 거. 왜? 무조건 A의 관점에서 볼 거고 A를 여기에 고정하면 이제 n-1명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열 문제니까 n-1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5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얼마? 4 팩토리얼. 10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9 팩토리얼. 뭐 9 팩토리얼.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원순열 문제인데 그냥 시간 벌써 적겠구나.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원순열 문제는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원탁에 이제 앉히는 방법. 요거 생각해보면 뭐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만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6명을 여기 원탁에 앉힌다고 합시다. 그럼 일단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자리 고정을 한번 풀어볼게요. A, B, C, D 6명의 사람이 있죠. 일단 무조건 A의 관점에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6명이 일단 이 자리에 다 들어갈 거니까. A 관점에서 보면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A 여기 앉힐 수 있죠. 됐나요? 네. 자, 그럼 A 어디 앉힐 수 있나요? 여기 앉힐 수 있죠. 자, 이거 왼쪽 거랑 오른쪽 거 이거랑 이거랑 같아 해달라요. 자, 원순열은 회전에 대해서 일치하는 거를 보기 때문에 원순열이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왼쪽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를 바라본다고 생각했을 때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죠. 네. 근데 얘는 A에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 어디에? 왼쪽. 왼쪽에 모서리 있고 자기 오른쪽에 사람, 이건 자기 왼쪽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른 걸로 봅니다. 됐나요? 네. 자, 한 칸 더 밀어볼까요? A가 이쪽으로 간다고 합시다. 이거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건 얘네랑 완전 다르죠 그죠? 사이드 혼자 앉는 거니까 한 칸 더 밀어봅시다. A가 이쪽으로 오죠. A가 이쪽으로 오면 같은 게 있나요 없나요? 뭐랑 같습니까? 쟤랑 그쵸. A가 이거 갔을 때 오른쪽에 모서리 있으니까 이놈하고 요놈이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회전했을 때 같이 나온다. 얘를 잡고요 180도로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저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걸로 봅니다. 자, A를 한 번 더 밀어볼까요? A가 이쪽으로 오면 이제 자리가 이렇게 되죠. 같은 거 있나요? 그렇죠. 얘랑 뭐랑 바로 위에 있는 게 같네요. 그죠? A가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 모서리니까. 그래서 얘를 카운팅을 안 합니다. 자, 한 칸 더 밀어봅시다. 한 칸 더 밀면 A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이거랑 같은 거 있나요? 그렇죠. 얘랑 뭐랑 얘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카운팅을 안 한다고요. 따라서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다? 세 가지.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됩니다. 그럼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이 3가지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A를 여기 앉혔어요. A를 앉히고 나면 B를 앉힌다고 봅시다. 이제 B가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건 같아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A 옆이냐? 아니면 모서리 혼자 앉느냐? 여기 앉는 거 같습니까? 다르죠? A의 사이드에 있느냐? 건너편에 있느냐? 이거 같나요? 얘랑 다르죠? 완전 마주 보느냐? 대각선이냐니까요. B 여기 앉는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네요. 그럼 뭐가 깨졌다? 각 자리의 자리적 특성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 원순열이 깨졌다고요. 무슨 문제가 된다? 순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서로 다른 5개의 자리에 5명을 앉히는 방법이니까 몇 가지? 5팩토리얼. 마찬가지죠. B를 여기 앉히는 거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다르네요. 순열 문제니까 앉히는 방법 얼마? 5팩토리얼. 얘도 뭐다? 5팩토리얼. 이렇게 돼서 이거 경우가 다 다르니까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이건 5팩을 3번 더하는 거니까 5팩 곱하기 얼마? 3 이렇게 나오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자리 고정의 방법입니다. 일단 A의 관점에서 무조건 본다 생각하고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A 앉히고 나면 나머지 애들 들어간 방법은 얼마? 500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칭성이거든요. 이걸 대칭성으로 풀려면 이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리가 이렇게 있죠. 자, 회전에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려면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180도 돌리면 똑같이 나오죠. 네. 이해되시나요? 다시 얘를 이렇게 돌리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회전에서 똑같이 나오니까 뭐다? 대칭인 면이 몇 개? 여기 몇 개?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순열처럼 앉혀놓고요. 대칭인 면만큼으로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6팩토리얼이 6 곱하기 5팩토리얼이니까 얘를 2로 나누면 이거 나누면 3이죠. 그래서 3 곱하기 5팩에서 얘랑 똑같이 나온다는 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얘를 이렇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어떻게? 이렇게 잘라서 돌려도 되겠죠? 이거 이렇게 돌리면 똑같이 나오니까. 선생님 이거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돌리면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거 돌리면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돌렸을 때 똑같은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양쪽으로 자르면 안 됩니다. 4개로 자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럼 선생님 이렇게 자르면 하나 하니까 이거 똑같은 거 안 일어나지만 이 자리랑 이 자리가 같아요. 이 자리랑 이 자리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얘들이 자리가. 그럼 이건 대칭성이 있다 없다? 없는 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칭성은 뭐냐면 얘를 잡고 180도를 이렇게 돌리면 이쪽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이 이쪽하고 이쪽이 이쪽으로 하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완전? 이렇게 했을 때 대칭이면 몇 개? 2개. 그럼 대칭이 면 개수만큼을 뭐 해주면 된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순열처럼 배열하고 대칭이 면 개수만큼을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쓸 일이 거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도형 문제 몇 가지에서만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문제를 풀어본다고 생각하면요 일단 자리 고정 해볼까요? 8명이죠? 무조건 A의 관점에서 앉혀봅시다. 그럼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일단 여기 앉힐 수 있겠죠? 자기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는 경우.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90도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 여기 오는 거랑 똑같죠? A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똑같네요. 오른쪽 모서리. 또 어디? 여기랑 여기가 다 똑같죠? 자 그 다음 A를 어디 앉힐 수 있다? 이쪽에 앉힐 수 있겠죠? 자기 왼쪽에 모서리가 있는 경우. 됐나요? 그럼 돌려볼게요. 90도 돌려봅시다. 이게 어디로 옵니까? 이쪽으로 오죠? 90도 돌려볼게요.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오죠? 90도 돌리면 이쪽으로 오죠? 그럼 이 자리도 다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다? 같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8개 자리 중에 4개씩이 똑같으니까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 네. 2가지. A가 여기 앉으면 나머지 7명 앉히는 방법은 얼마? 700. 이것도 얼마? 5중 10개 쓰니까 700 돼서 얘 둘이 더하면 700 곱하기 2가 된다는 걸 수 있겠네요. 자 대칭성으로 보겠습니다. 대칭성으로 얘는 어떻게 자를 수 있다? 대각선으로 자르면 이렇게 자를 수 있죠. 그럼 이거 다 똑같은 거니까 대칭이 면 몇 개? 대칭이 면이 몇 개? 대칭이 면이 몇 개? 4개 면이 되죠. 이거 하나. 그래서 뭐다? 순열로 배열해놓고 대칭이 면만큼을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